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리대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표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족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에 관한 의미를 영문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제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빙의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는 거고요. 3 되어 있죠.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 때문에 5가 되는 거고요. 3번 근로자가 탑승하는 음방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몇이다? 1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적어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규칙 55조에 대한 사항인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55조 내용하고 해당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해당 내용은 다른 내용이니까 55조 내용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은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FT에서 미니멀 패스셋을 설명하시오. 자, 답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역시나 죄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사망 만인율의 계산식과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만입니다. 1만. 소위 말해서 10의 4승이 되는 거겠죠. 10의 4승. 자, 그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번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한 경우, 2번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밖 외부죠. 외부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와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관련 사항은 제외를 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음 보시죠.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체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번. 관리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마지막 4번을 제외하라고 했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단 외우실 때는 총 4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럼 반대로 화학적 인자가 아니고 뭐 중대재해 관련한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제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 3, 4에 답안을 쓰셔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상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이건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배석이라고 배우는 거고요. 자, 배석. 자, 베릴륨 등과 같이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 장소. 2번 성면 취급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급 방진 마스크 말고도 또 이어지는 비슷한 문제가 1급 방진 마스크 문제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서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기기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한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원심기, 2번 공기압축기, 3번 금속절단기입니다. 자, 원심기. 둥글둥글하겠네요. 그럼 뭘까요?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자, 2번 공기압축기. 공기압축, 압력에 대한 게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방출장치. 그 금속 절단기, 뭔가 잘리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거는 뭔가 날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자, 보시죠. 답안은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이렇게 약간 연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을 작성하시오. 2번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를 작성하시오. 3번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자격을 각 한 명씩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뭐다? 이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고요.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는 뭐다? 분기, 즉 3개월마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자격자. 근로자 위원 먼저 보실게요.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상의 해당 빠졌네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요. 자, 해당 사업체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이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하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차이는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에 관련한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사업 중의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뭐뭐로 설치하고, 이건 뭐다? 직렬입니다.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뭐 또는 뭐뭐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다?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서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거는 1.05배입니다.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몇 배, 이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자, 표시해 드릴게요. 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요 밑에 내용 있죠. 1.05배, 1.1배. 이 내용은 작업형에서도 따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형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차이를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 식료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600명이고요. 1차 금속 제조업 상시 근로자 200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명.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이상인 건설업. 자, 해당 문제는 표를 아셔야 하는데, 자, 보시면, 식료품 제조업은요, 식료품 먼저 써드릴게요. 1번 식료는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대 1명이고요. 그러면 넘어가도 500명 이상이 된다. 2명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뭐죠? 상시 근로자 600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의 답안은 2명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1차 금속 제조 볼게요. 1차 금속 제조. 자, 이번에 1차 금속 이거는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 역시나 1명입니다. 그럼 보시죠. 상시 근로자 200명이겠죠. 이건 뭐다? 1명이 되겠네요. 자, 1명. 자, 플라스틱 제조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써드리죠. 플라스틱 50, 500명 미만 역시나 1명입니다. 그럼 뭐죠? 상시 근로자 300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1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사 금액이거든요. 자, 공사 금액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50억 이상 800억입니다. 숫자 확 커지죠. 800억 미만일 때는 1명. 그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이거는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을 했을 때는 2명이 되는 거겠죠. 해당 내용은 교재에 해당 표가 집필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2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의 답안은 1번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2번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3번 안전보건 관례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수증이 있으면 여러분들 건설업에 넘어왔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 오신 인부들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이 있다면 이건 뭐다? 채용시 교육이 제외가 됩니다. 이건 현직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수증만 있으면 채용시 교육이 면제가 되니까는 안전관리자가 일하기가 좀 편하겠죠. 채용시 교육이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현직에 오셔서도 기초안전보건에 대해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기초안전보건 이수중에 대한 차이를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세 가지 내용은 이 당시 3회차 기준에서는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세동 전류 mA와 통전 시간 mS을 계산하시오. 좋겠네요. 단 인체의 저항은 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문제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V는 I라 했죠. V는 I야. V는 뭐다? 전압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심실세동 전류의 공식을 아셔야 하는데 루트 t분의 165라는 공식을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V랑 I가 주어졌죠. 그렇죠. V는 IR에 V 300V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이 되는 거고요. I는 안 주어졌죠. 곱하기 1000이죠. 왜 1000이냐면 인체 저항이 1000이라고 1000오미가 주어졌네요. 1000 곱하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25분의 1. 25분의 1이 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해당 위에 표를 보시죠. 물에 젖은 경우에는 25분의 1이고요. 땀에 젖은 경우는 12분의 1 혹은 30분의 1요 사이고요. 습기가 있는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정확히 물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은 경우는 25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5분의 1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근해 공식을 하셔가지고 푸시면은 I는 7.5A입니다. 중요한 건 암페어. 근데 이거를 mA라고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곱하기 10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7500m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겠죠? 손에 물이 젖었을 경우에는 문제 제시가 되었고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것도 밑에서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I를 풀어보죠. 아까 심실세동 전류 공식 알려드렸죠? 루트 t분의 165. 그럼 I는 뭐다? 7500을 넣어야겠죠? 7500분의 루트 t분의 165.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바꿔주면 위치가 동일하겠네요. 자, 루트 t는 7500분의 165고요. 그 t로 넘어갈게요. t에서 루트를 없애야겠죠. 루트를 없을 때는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면은 7500분의 165분의 7500분의 165에 제곱을 하시면 0.000484 세컨이 되는 거예요. 세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mS이라고 구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0을 하면 하나, 둘, 셋을 하시면 0.48mS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단위를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인간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세 가지 원칙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해당 문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14번. 숫돌의 파괴 원인 네 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숫돌의 파괴 원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 자,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당연하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으면 당연히 파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면 중심부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돌이 빠르게 파괴가 되겠죠. 3번.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했을 때. 장돌이나 망치가 또 두드러 때리면은 결국에는 과대한 충격 때문에 당연히 파괴 원인이 되겠죠.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타이어를 생각해봐요. 타이어. 우리가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타이어는 빠르게 달게 되어 있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번의 내용.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다른 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이 차이만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오늘 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일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